자, 질질 끌 것 없이 기획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개월 안에 빠르게 완성할 수 있는 기획으로 만들 겁니다. 제 강의에서 제공 중인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장르, 테마, 분량을 정해야겠죠. 자, 장르, 테마, 분량, 여기 기획하고 제가 이번 달에 지출이 좀 크게 나간 편인데요. 1개월에 300, 2배 하면 600에 3,000으로 나누면 대략 2,000원 정도가 2,000원이 되겠네요. 네. 저는 2,000원짜리 게임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리그 오브 레전드 경기를 보면서 이 원딜이 참 낭만 있는 포지션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장르도 정해봤습니다. 바로 카이팅 하나만 하는 게임으로요. 제목은 어, 케이트 더 카이터? 아, 이건 너무 어그로 같은데. 2,000원짜리 게임에는 딱 2,000원에 알맞는 쌈뽕한 제목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가제로 레전드 오브 카이팅. 레전드 오브 카이팅. 대충 이렇게 정해놓고 가겠습니다. 가제예요. 그리고 조작법은 장르로 가서 조작법은 마우스 하나만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좌클릭으로 발사하고 좌클릭 발사 그다음에 우클릭 이동 대쉬로 하자. 대쉬 이동하고 그다음에 스크롤로 아이템 선택해서 그다음에 스크롤 클릭으로 사용하기. 스크롤 클릭 아이템 사용. 오케이. 딱 여기까지가 끝인 게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더 없어요. 2,000원짜리 뭘 더 바래? 그런 마인드로 가면 되는 거지. 2,000원짜리 그렇게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좋아. 자, 이제 테마만 정해보면 되는데요. 카이팅 하나만 하는 게임이면서 재미있는 분량까지 챙기려면은 마침 딱 떠오르는 게 서바이벌류. 그러면은 슈팅이 되겠죠? 슈팅 액션, 실시간 액션 서바이벌류. 그리고 마우스 하나만 쓰는 액션 게임이니까 플레이 타임이 너무 길면 손목이 좀 많이 아프겠죠? 중간중간에 쉴 수 있도록 한 라운드당 100초짜리, 총 10라운드가 목표라고 하면은 1분 40초, 10, 그러면은 10분에 400초, 16분 40초? 나쁘지 않은 플레이 타임이네요. 각 라운드 이후에 포테이토처럼 상점이 열려가지고 좌클릭에 무게를 계속 쌓아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0초 곱하기 10라운드 하고 플러스 상점까지 해서 대략 20분 정도다. 좌클릭에 무게를 계속 쌓아 나가는 거. 좌클릭 무게를 계속 쌓아 나간다. 뱀서류에다가 공격이 이제 수동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음. 근데 지금 머릿속에 지금 막 떠오르는 게 막 레이저하고 유도 미사일이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은 테마는 자연스럽게 SF로 정해지겠네요. SF 공중전, 공중전, 지상, 공중, 지상, 공중, 공중전, 메카. 아, 여담입니다만은 저는 메카 모스베를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이 SF 중갑 미소녀를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나요? SF 중갑 미소녀 최고. 좋아하는 걸 그냥 우겨 넣는 거예요. 좋아하는 대로. 예. 인디 개발을 자기 좋아하는 거 하려고 하는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좀 여담이 길어졌는데, 네, 뭐 아무튼 일단 전체적인 틀은 정해진 것 같네요. 상점 컨텐츠 포함해서 클리어 타임의 플레이는 한 20분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중에 여러 번 죽고 실패하면서 연구 강화하거나 로그라이트, 슈팅 액션, 로그라이트 서바이벌류, 로그라이트 요소가 해금, 강화가 있고 포함해서 2시간 목표로 한번 잡으면 되겠습니다. 음, 장르는 액션, 슈팅 액션, 로그라이트, 서바이벌류. 요즘은 장르 제목을 정확하게 적어야 돼요. 사람들이 되게 깐깐히 적어가지고 이거 잘못 적어 놓으면은 사람들 화내요, 화내. 저도 화나고 사람들도 화나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마우스 하나로 심플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테마는 SF의 공중전 배경으로 한번 해보겠고요. 적들은 그러면
적 디자인은 뭐 드론, 전투기 등등이 되겠네요. 이러면 장르, 테마, 규모, 분량, 다 정해졌다, 그쵸? 예.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바로 초기 기획에서 넘어가가지고 체크리스트의 초기 기획 다음 뭐였냐면은 핵심 경험이에요. 핵심 경험을 정의할 차례입니다. 네, 핵심 경험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이거는 제가 체크리스트에 적어놓은 폼이 있었죠. 플레이어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통해 뭐뭐하게 한다 라는 게 있었어요. 어, 요거는 정리를 해보면은 뭐가 될까요? 플레이어가 적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카이팅을 통해 어, 위기를 역으로 압도하는 쾌감을 느끼게 한다. 음, 좋네요. 좋아요. 딱 요 경험만 계속 재현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려면은 포인트가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적들에게 둘러싸인 상황, 이 곧 위기죠. 위기를 카이팅해서 역으로 압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적절한 위기가 주어져야 되겠고요. 그걸 벗어나는 수단은 카이팅이 되어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역으로 압도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핵심 경험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어, 경험의 훼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적이 안 죽고 계속 쌓이는 것, 그리고 뭐가 있을까? 부조리함을 느낀다. 반응할 수 없는 패턴이 나와서 피해를 입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지? 플레이어가 적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카이팅을 통해 위기를 역으로 압도한 쾌감을 느껴야 한다. 위기. 오히려 내가 너무 압도적으로 강해서 적들이 위기감을 주지 못하는 것.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음, 그러면은, 적이 안 죽고 계속 쌓이는 거는, 파워 밸런스의 문제겠고요. 이거는 기믹 설계의 문제겠고요. 요것도 파워 밸런스 문제네요. 그러면은 밸런싱이 정말 중요한 게임이 될 것 같네요. 역시 그냥 파워를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카이팅을 통해서 이거를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밸런싱이 참 중요할 것 같다. 경험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느낌이 드네요. 좋아요. 그러면은 훼손 방지책 이런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 장치가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음, 특정 진행 단계에서 플레이어가 예상보다 스펙이 낮은 단계. 파워 밸런스가 파워 밸런스 안 맞을 때 플레이어가 약하거나 너무 강할 때 저위험 고보상 적을 약할 때 저위험 고보상 적의 등장 확률을 높인다. 다음에 두 번째 스펙이 스펙이 낮을 때가 아니라 플레이어가 핀치에 몰렸을 때 위기일 때 저비용 고보상적의 등장 확률을 높인다. 일단 이렇게 한번 가봅소. 예, 나중에 또 저거 개선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근데 또 너무 못했을 때만 이제 보상하는 게 아니라 음, 플레이를 잘 해냈을 때에 대한 보상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음, 랭크 시스템을 통한 클리어 보상 차등 이거가 이제 기본 B 랭크 시작해서 피해를
입을수록 랭크 다운, 그다음에 무피해 연속 처치마다 랭크 업. 오케이. 그러면은 랭크가 높을수록 라운드 종료 시에 추가 보상이 주어진다. 혹은 어 상점에서 좋은 아이템 등장 가능성? 상점. 그냥 재화 상점? 이걸 모르겠네요. 이거는 고민이 좀 되는데 뭐 만들어 보면서 맞춰가면 되겠죠. 일단은 두 가지 안이 있다. 오케이. 뭐가 더 직관적이냐고 하면 전자가 직관적이긴 한데요. 재화 둘 다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둘 다 해도 괜찮지 않나? 모르겠네. 요거는 뭐 밸런싱 맞춰가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로 생각을 해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2,000원짜리 게임이니까요. 지금 파워 밸런스가 이제 경험에선 두 가지였고 기믹 설계가 하나 있었으니까 파워 밸런스 안 맞을 때 기믹 설계가 다른 몹들을 등장시킨다. 그리고 랭크 시스템 추가. 둘 다 파워 밸런스와 기믹 설계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지책을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핵심 경험 설계는 한 요 정도까지만 해두겠습니다. 예, 요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대망의 코어루프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 강의에서 이 코어루프는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바로 행동, 성장, 고난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했죠. 자, 행동. 그러니까 행동은 그러니까 가장 자주 하게 될 조작. 가장 자주 하게 될 조작이죠. 어, 가장 자주 하게 될 조작법인 건데 간단하죠. 아까 저기 해놨어요. 우클릭으로 무빙 치면서 좌클릭으로 조준해서 발사. 이거가 사실은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 좌클릭 쏘는 것만 자동 발사로 하면은 기존 프로테이터나 뱀파이어 서바이버하고 장르적으로 다를 게 없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명식이 카이팅이잖아요. 음, 멀리 있는 거를 조준해서 쏴야 유리해지는 기믹. 어, 카이팅의 핵심은 순발력, 판단력, 정확성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저 멀리 있는 적을 조준해서 쏴야 유리해지는 기믹 혹은 이걸 이제 정확, 순발 판단 정확. 특정 적을 먼저 처치해야 하는 기믹 이런 것도 있겠고요. 뭐요 정도만 이런 것만 있으면 좋겠네요. 그 요것도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오케이. 성장은 적 처치 시 재화 획득. 아까 위에서 이제 보면은 랭크 클리어 보상이 있다 그랬죠. 클리어 보상이랑 그다음에 상점에서 좋은 아이템 등장 가능성 이런 게 있다고 했으니까 상점이 있으려면은 재화가 있어야겠죠. 상점이 있으니까 재화가 있어야 되겠고요. 어 재화를 모아서 음, 적 처치 시 재화 획득, 라운드 클리어 시 추가 재화 획득. 다음에 이거가 이제 무기 업그레이드나 구매로 이어진다라고 상점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으니까 요거 하고 재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 어떤 성장이 있을까요? 카이팅 실력 향상. 오케이. 카이팅 실력, 순발력, 정확도, 판단력이 향상된다. 시야가 넓어진다. 자태 스탯이나 특성 등이 다양한 플레이어블 캐릭터도 있으면은 좋겠는데 성장, 뭐 해금 요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해금, 강화, 해금인데 일단은 2,000원짜리 게임이니까요. 네, 2,000원짜리 게임이니까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사실 저는 여기서 플레이어블 캐릭터도 한
몇 가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2,000원이 아니라 5,000원짜리 게임이 될 것 같아요. 만들어 보고 느낌이 좋아서 여유가 되면은 이제 추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2,000원짜리 게임이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 정도까지만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다양한 무기와 강화 요소, 강화 무기 및 파츠 해금 요 정도까지만 요 정도로 집중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랭크 시스템도 넣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랭크 시스템도 넣자고 하셨으니까 더 나은 플레이를 추구하게끔 유도는 어느 정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되면 DLC 같은 것도 있으니까 뭐 욕심은 여기까지만 부리고, 자 정리해 보면은 행동 요소는 박진감 넘치는 카이팅 액션이고, 순발력, 판단력, 정확성이 중요한 거죠. 음, 카이팅을 통해 위기를 역으로 압도한다. 예, 이걸 필요로 하는 성장 요소가 있다면은 바로 실력 향상과 재활을 통한 단기적인 업그레이드, 그리고 장기적인 각종 해금 요소 이렇게 있겠네요. 그럼 이제 이 성장 요소가 있어야 하는 고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요. 어, 수치나 파워 밸런싱은 프로토타입 단 이후에 잡아나가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대놓고 이 기믹은 특정 무기를 써서 뚫어라 라는 식의 어떤 노골적인 경험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한 가지 고난에는 다양한 파괴법이 있어야 한다라는 주의예요, 저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기준치를 넘겨야 하는 능력, 소양 뭐 이런 게 있다면은 아까 위에 적어놓긴 했지만은 넓은 시야, 그다음에 반응 속도, 판단력 뭐 이렇게 있겠죠. 순발력, 뭐 이건 순발력이고 넓은 시야가 이제 정확성이 되겠는데, 예, 넓은 시야, 정확성, 반응 속도, 순발력, 판단력 이렇게. 자, 요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될 때마다 어 랭크 상승으로 이어지게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셋을 어떤 기믹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넓은 시야와 반응 속도와 판단력이 좋다는 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위에 아까 뭐 적어놨었는데, 어디다 적어놨지? 바로 위에 있었네. 너무 멀리 갔다. 자, 보면은 멀리 있는 적을 조준해서 쏴야 유리해지는 기믹하고 특정 적을 처치해야 되는 기믹,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요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뭐가 있을까? 그냥 어 예를 들면은 화면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다가 주변 적들한테 버프를 걸어주는 이런 거 하나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건 간접적이죠. 간접적으로 플레이어한테 위협을 주는 거고, 또 하나는 플레이어 근처에서 차징 하다가 뭐 돌진 혹은 레이저 같은 걸로 어 공격하는, 방치하면 위험한 적, 이런 거. 넓은 시야와 판단력을 요구하는 기믹에다가 이렇게 예시가 두 개나 나왔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순발력, 반응 속도 하면 역시 패링형 적인데, 패링형 적이라고 하면은 어, 어, 반짝하면 한 0.5초 취약해졌다가 기본적으로 무적인데 반짝하면 0.5초 취약해졌다가 그때만 취약해져서 그때만 때 한 방에 죽는 적. 근데 못 죽이면 빠르게 긁어서 피해를 입힘. 이게 공격해오는 적. 요렇게 요런 날샌더리 형 적도 있으면 좋겠네요. 대부분은
오케이. 뭐 대부분의 고난은 이런 식으로 더 다양한 적과 기믹으로 처리가 되겠죠. 아무래도 적한테 둘러싸이는 게 위기 요소라고 하셨으니까요. 겨우 2,000원짜리 게임이긴 하지만 이미 이미 욕심을 좀 많이 내긴 했지만 예.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좀 욕심을 내보자고 한다면은 어떤 고난 요소가 있을까? 지금 적으면서 제가 지금 머릿속을 딱 스치고 지나간 게 있는데 왜냐면은 어 내가 원하는 무기가 나오지 않는다. 음. 결국 랜덤 요소가 있으니까요. 이제 무기가 랜덤으로 나오니까 지금 뭐 나는 광역으로 뭔가 한 번에 잡몹을 처치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필요한데 다 이제 개별 피해만 주는 단일 피해만 주는 무기밖에 안 나와. 그러면 되게 답답하겠죠. 그런 것도 고난이에요. 그런 것도 고난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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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한으로 장착하는 것도 곤란해요. 이러면은 마음에 안 드는 무기. 뱀파이어 서바이버와 다른 차별 포인트를 뭐로 넣을 수 있을까? 뭐로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죠. 그냥 심플하게 장착 중인 무기를 내던져 버리기. 무기 퍼지, 무기 퍼지. 이런 것도 이런 기능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냥 던진다가 아니라 그러면 기왕 던지는 거 그냥 던졌다가 주웠다가 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음, 던 이제 근데 잠깐만 마우스가 지금 좌클릭, 우클릭, 스크롤, 클릭까지 다 있잖아. 요거는 조작법은 스크롤 클릭을 1초 동안 유지 아니면은 스크롤 플러스 좌클릭? 아니야 이건 너무 키 조합은 오입력이 너무 많겠다. 그냥 1초 동안 유지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무기를 내던지기. 근데 무슨 무기를 내던질지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도 곤란하네. 크롤로 무기를 교체하는 게 아니잖아. 음, 순서대로 뭐 요거는 방법이 있겠죠. 요거는 이제 상점에서 내가 장착한 무기들의 순서를 좀 교체한다거나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무기를 내던지는데 일단 생각이 지금 막 꼬여 있는데 잠깐만 정리를 좀 해봐야겠어. 무기를 쓸모없는 무기가 있으면은 스크롤 클릭을 1초 동안 눌러가지고 맨 뒤에 있는 무기부터 내던지는데 그러면 그래 슈팅 게임이잖아요. 슈팅 게임인데 봄이 없잖아. 봄 폭탄 그러면은 내던지는데 이게 봄의 폭탄의 역할을 함. 오케이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폭탄의 역할을 하고 그러면은 음 그러면은 큰 피해를 입히며 적들을 밀어내고 투사체도 소멸시킴 뭐 요런 느낌의 예 요런 느낌의 기믹이 있으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예비용으로라도 어 싸고 쓸만한 무기를 여분 구비해 놓을 것 그렇겠죠?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나온 아이디어들을 한번 일렬로 좀 나열을 해봐야겠죠? 일단 고난 요소도 여기까지면 된 것 같아요. 고난 요소 여기까지인 된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어 지금 체크리스트를 보면은 비율 요 새로운 것과 어 킥 포인트와 그다음에 익숙한 것의 비율을 1대 2대 7로 맞춰야 한다라고 적어놨는데 어디 한번 비율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일렬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좌클, 발사, 우클, 이동 있었고 그다음에 조작법 저거 또 뭐였지? 스크롤, 아이템 선택, 스크롤, 클릭, 아이템 사용 그다음에 수동 조준 사격, 탑뷰, 고 탑뷰? 사이드뷰? 사이드뷰? 이거는 모르겠다. 수동 조준 사격이고 그다음에 카이팅 하는 게 있다. 조준해서 쏴야 유리한 기믹. 먼저 처치해야 하는 기믹. 또, 또, 무기 퍼지해서
폭탄으로 쓰는 기믹, 적 기믹 관련해 가지고는 SF 공중전 하는 적 드론 전투기든 또 이거랑 같은 거긴 한데 적 기믹. 근데 기믹 자체 말고 버프형 적, 그다음에 차징 형적 정도로 해두고 돌진형 적, 패링형 적 이렇게 하고 또 기본 요소들 진짜 기본적인 요소들이에요. 사람들이 익숙해할 만한 거. 또 재화하고 랭크 저거 적 처치 시 재화 드롭, 라운드 종료 후 상점, 랭크 시스템. 진짜 빠짐없이 그냥 게임의 모든 파츠들을 다 적어 놓는 거예요. 리스트업을. 그다음에 각종 해금 요소, 연구 강화 이런 것도 있었고요. 생각보다 많은데? 그다음에 라운드당 100초. 100초 너무 긴가? 좀 긴 것 같기도 한데. 총 10라운드. 브로테이터가 몇 초였지? 브로테이터가 1분이 안 될 텐데. 되게 짧았는데. 일단은 생각을 합시다. 이거 하고 플레이 타임 20분 이내, 해금 포함, 풀탐 2시간 목표. 그다음에 핀치 상황 시 추가 아이템 드랍. 아까 요거는 여기다가 적어놨었죠? 그 파워 밸런스가 안 맞았을 때 어디다 적어놨어? 안 맞을 때 저위형 고보상 적이 등장 확률 높인다. 시 유동 밸런싱, 유동형 레벨 디자인. 오케이. 고보상 약한 적 등장. 있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는데 ABC로 한번 나눠봅시다. ABC로 나누는데 A가 새로운 거, B가 킥 포인트, C가 익숙한 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해서 요 자클 발사하는 거, 요거는 익숙하겠죠? 그다음에 우클 이동하는 것도 익숙할 거고요. 스크롤 아이템 선택도, 스크롤 클릭해서 아이템 사용하는 것도, 수동 조준 사격하는 것도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죠. 새로운 건 아니고. 카이팅은 우리 게임의 킥이 될 만한 포인트죠. 그다음에 이런 기믹들은 우리 게임에 이제 킥이 되어 줬으면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단들, 이런 거는 뭐 버프형으로 적, 이런 거는 다른 게임에도 다 있을 거예요. 주변적에 버프를 입히는 거. 최근에 제가 엔드필드도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엔드필드에도 가만히 냅두면은 주변에 이제 버프를 주는 그런 적들도 있었어. 다 있었던 적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 없으니까 C로 하고요. 근데 그러면 얘네는 왜 C가 아니라 B냐? 이거는 우리 게임에 킥이 되었으면 하는 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B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SF 배경에서 공중전을 하는 적 드론과 전투기 등, 이건 슈팅 게임에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적 처치 시 재화 드롭하는 것도, 라운드 종료 상점 나오는 것도, 뭐 프로테이터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던 장르니까. 랭크 시스템도 뭐 새로운 건 아닐 거고요. 각종 해금 요소나 포인트도 그렇게까지 막 새로운 건 아닐 거예요. 라운드당 100초. 다른 게임들 어떻게 하지? 요거는 다른 게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좀 익숙한 포인트로 맞출 것이기 때문에 C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플레이타임 20분이랑 전체 풀타임 2시간 목표로 하는 것도 굉장히 흔한 목표죠. 흔한 목표 중 하나죠. 그 다음에 핀치 상황에서 유동형으로 레벨 디자인을 하는 거, 요거는 좀 킥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게임만의 어떤 특장점적인 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지금 통계를 한번 내봅시다. A, B, C 각각 얼마가 될까? A가 몇 개야? A가 없네? 아이고. 이거는 A지. 이거는 제가 아주 자랑스럽게 A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무기를 퍼지해서 폭탄으로 쓰는 기믹. 새로운 거. 요거는
무기 퍼즐을 폭탄으로 쓴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새로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있고 킥포인트 하나 둘 셋 B가 4개 익숙한 거가 해서 5 8개 8 이게 14 8 오케이. 그러면은 1대 4대 18? 요거는 장르적으로 봤을 때 뱀서류인데 조준해서 발사하는 걸 직접 수동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좀 새로운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요소인 것 같아.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2대 4대 18. 그러면은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A 대 C 하면은 1대 2대 9. 뭐 1대 2대 7에 좀 완전 가까운 건 아닌데 뭐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전체 12로 놓고 보면은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대략 근접해요. 대략적으로 근접하다. 아니다. C에 있는 거 몇 개를 좀 B로 편입을 해야 되나? 하나, 셋, 넷, 10, 13. 뭐야? 하나, 둘, 셋, 넷, 7, 13, 17. 뭐야? 왜 숫자를 못 세? 숫자를 왜 못 세지? 네, 숫자를 왜 못 세고 있었을까요? 17이니까 대략 뭐 8.5, 8.5. 뭐, 이 정도로 합시다. 이 정도면 밸런스가 나쁘지 않아 보이니까요. 이 정도로 해보고. 요거는 사실 1대 2대 7, 요 비율이 이제 아주 검증된 황금비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강의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했었을 텐데, 예.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비율이고, 여러 게임들의 기획을 좀, 리버싱해서 좀 점검해 봤을 때에도, 예, 이 비율은 굉장히 검증된 성공의 비율이다라고도 제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황금비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아무튼 뭐 요 상태에서 경험이 나빠질 때 보조 수단까지도 이미 다 명시를 해놨으니까 코어루프의 기획은 요 정도까지 하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초기 경험 흐름 설계를 한번 해보죠. 초기 경험 흐름 설계가 필요한데요. 첫째 라운드 동안의 경험을 한번 해볼까 해요. 전 3을 참 좋아합니다. 숫자 3을. 플레이어블도 셋이시면 좋고 라운드도 셋까지 3분 30초 뭐 이런 거. 그러면은 100초에 세 라운드 총 300초 가량의 플레이 설계면은 5분이잖아. 거기에 상점 시간까지 포함하면은 6분? 6분? 5분 6분? 안 이쁜데 너무 길어요. 뭔가 코르프로 5분씩이나 사람 붙잡아 놓고 있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딱 행동 요소로만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거 한 10초 그 이후에 그거를 반복한다는 재미로 확장되는 게 30초까지 그리고 그 반복 행동을 통해서 이제 플레이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걸 검증하는 게 3분.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10초, 10초, 30초, 3분인데 5분, 6분? 이거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긴데 그래. 라운드당 100초가 생각보다 길어요. 이거 보면 1분 40초잖아. 라운드당 1분 40초. 이거는 격투 게임에서도 그래. 격투 게임에서 100초를 쓰지. 맞다. 99초 쓰잖아요. 격투 게임들은. 슈팅 게임에서 쓰는 숫자는 아니지. 100초가. 브로테이터가 얼마였을까요? 자료를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그냥 유튜브. 브로테이터. 뱀서죠, 뱀서. 뭐지? 8. 8초? 20초네? 생각보다 브로테이터 짧구나. 20초. 뭐야? 유동형이구나. 13에 14. 여기 14부터 보자. 12% 14는 데미지. 3듀군. 레나. 발사체가 추가로 관통.
즉시 구입. 뒤로 갈 스플레이 웨이브 14쯤 되니까 60초가 되네. 19. 웨이브 20은 얼마야? 웨이브 20까지 올라왔다. 90초. 이동성 이동. 보스네? 유동형 나쁘지 않네요, 유동형. 그러면은 라운드당 최대 100초로 잡고요. 최대 100초. 그다음에 첫 세 라운드 동안의 경험이 저는 3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운드 동안의 경험이 3분 이내였으면 좋겠으니까 상점에서 대략 20초 쓴다고 가정하면 상점 3번 보는 게 1분. 그러면 나머지 2분이면 120초. 120초를 셋으로 나누면 40초. 라운드당 40초. 기본 40초. 라운드당 시간을 기본 40초로 줄여보고요. 그러면 라운드 수를 10라운드에서 라운드 수를 20에서 25라운드까지 늘리기. 이 편이 나은 것 같습니다. 왜 라운드 숫자 또 늘리느냐? 그러면 전체 플레이 타임 20분과 세금 포함 플레이 타임 2시간을 잡으려면은 이 정도가 맞겠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봅시다. 라운드 수를 25라운드 정도까지 늘려보고요. 그러면은 5로 딱 나눠 떨어지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5라운드씩 지금 갑자기 멍해지면서 머릿속에 생각이 뭔가 떠올랐는데 5라운드씩 한 4, 5 스테이지로 테마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기. 그럼 5라운드마다 뭔가 엘리트나 보스 같은 것도 등장할 수 있고 그럼 재밌겠는데? 그러면 기획 단계에서라면은 언제든지 개선이나 뭐 이런 아이디어 도출이 바뀔 수 있는 게 계속 기획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좋아요. 그러면 첫 경험 설계는 총 3스테이지 40초씩에 상점 20초씩 해서 총 3분으로 기획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앞서서 100초라고 적어놓긴 했었는데 이것도 앞부분을 좀 수정을 해놓자. 이 초기 기획의 좋은 점 이게 쓰면서 계속 개선할 수 있다 이거죠. 여기 있다. 라운드당 100초. 이거를 라운드당 기본 40초 최대 100초 그리고 라운드는 20라운드라고 일단 잡아놓읍시다. 20라운드 플러스 상점까지 해서 20분 20분 넘을 것 같긴 해요. 저러면 20분 넘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잡아놓는 걸로 하고 총 3분 정도만 기획을 해봅시다. 경험 설계에서 중요한 거 경험 설계 경험 설계 경험 흐름 설계에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도파민 루프를 설계해서 구성하고 이 플레이어를 경험으로 가둔다라고 했었죠. 예, 우선 첫 10초부터 30초 그리고 3분까지 설계를 해봅시다. 일단은 10초, 30초, 3분까지 나눠서 설계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도파민 루프의 5단계는 뭐라고 했었나요? 강의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상황, 결핍, 욕망, 도전, 보상 이렇게 5가지죠. 그러면은 게임 시작 시에 플레이어가 처한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10초. 여기에서는 상황이 먼저 주어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첫 10초를 먼저 봅시다. 여기서는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는 거예요. 자, 광활한 하늘이 있어요. 광활한 하늘. 그다음에 군데 연기 나는 마천루. 습격당하는 중. 뭔가 습격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마천루들이 보이고요. 거기서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플레이어가 등장. 이거는 롱맨 시리즈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시리즈인데 롱맨 시리즈 오마주로 저는 롱맨 X 시리즈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롱맨 시리즈의 오마주로 한번 그런 느낌으로 넣어보도록 하고 기왕 오마주를 할 거라면은 레디까지 한번 넣어봅시다. 레디라는 UI 표시 여기까지 해서 싹 오마주 느낌을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넣어보고 느낌이 좀 안 맞으면 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저는 이거를 대놓고 오마주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러면 플레이어 테마 컬러도 파란색이 되겠는데? 플레이어 테마 컬러도 파란색?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등장을 했어요. 등장을 했어. 플레이어가 맵에 배경에 딱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플레이어는 뭘 기다릴까요? 플레이어가 기다리는 거. 플레이어가 경험하는 결핍 무엇이냐? 적이 나오기를 기다릴 것. 왜냐? 이 플레이어들은 슈팅 게임을 하려고 지금 게임을 사서 플레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적이 나와가지고 적을 뿅뿅 쏴서 죽여버리기를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맵에는 지금 플레이어 하나만 있고 레디라는 메시지를 이용해서 기대하게 만들어 놨어요. 기대까지. 그래서 그러면 보면은 레디 해서 기대하게끔 만들었음. 이거 욕망까지 이어지는 거죠. 결핍과 욕망이 이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바로 적을 이렇게 딱 등장을 시켜 버릴까요? 저는 조금만 더 괴롭혀 봅시다. 조금만 더 괴롭히기. 플레이어 살짝 괴롭히기. 뭐냐? 한 1초만 가만히 대기시키는. 그래서 왜 적 안 나와 하게끔 막 간질간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간질간질하게 만들기. 그다음에 1초, 2초, 2초, 1초, 2초 한번 해봅시다. 2초, 2초. 2초 해보고 너무 늘어지면은 1초로 줄이면 되잖아요. 2초로 일단은 가만히 대기시켜보고 그다음에는 어 어떤 패턴이 나오면 좋을까? 아, 제가 좋아하는 그 메탈슬러그 3. 제가 정말 또 좋아하는 메탈슬러그 3에서 패턴을 살짝 가져와 봅시다. 메탈슬러그 3에서 그 라그네임 침투하는 그 우주선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은 레퍼런스를 이제 보여드려야겠구만. 이거는 메탈슬러그 3 BGM 말고 오케이. 여기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보면은 플레이어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등장이 이렇게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공격도 안 해요. 그러다가 얼마 지났어? 생각보다 안 기네. 들어오고 1초, 2초, 3초. 야, 귀신 같다 그죠? 이 검증된 레벨 디자인의 표본. 그러면 아까 몇 초였어? 5분 10초에 진입을 해서 24, 25. 근데 요거는 전체 호흡이 기니까 요거를 그대로 가져다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제대로 공격을 한다 그죠? 그러면은 35초? 33초. 그때부터 등장하고 30초 뒤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요 간질간질하게 만드는 거를 저희는 한 라운드당 템포가 짧게 짧게 끊어져야 되니까 한 10초까지만. 그다음에 10초까지만 화면을 가로지르면서 위협이 안 되는 적들만 등장한다. 공격 기능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얘네는 공격 기능 없음. 플레이어가 있는 중앙을 살짝 비껴가가지고 화면을 가로질러 다니면서 이렇게 편대 비행을 아까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줄려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종되든 횡되든. 그러면은 플레이어는 일단 쏘고 보겠죠. 보겠죠. 그러면은 재화도 나오겠죠. 좋아. 재화를 먹으면은 띠롱하면서 이제 모은 재화 숫자도 오르고 랭크 포인트도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할 거예요. 음. 그러면은 딱 요거를 10초까지만 화면을 가로지르면서 위협이 안 되는 적들이 등장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10초 이후부터는 여기까지만 그렇죠. 10초까지만 플레이어를 괴롭혀주는 거예요. 유의미한 고난을 플레이어가 막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10초까지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10초 이후부터 30초까지 까지 30초 10초부터 30초 구간까지 40초라고 합시다. 40초 한 라운드가 40초니까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적들이 플레이어를 노리고 덤벼든 적 여러 마리가 편대로 날아들면서 플레이어를 정확하게 노리고 달려드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완급 조절이 좀 중요할 거예요. 너무 갑자기 위협이 안 되다가 갑자기 막 큰 위협이 확 달려들면은 좀 그것도 긴장감이 아니야. 한 번은 한 번 정도는 또 긴장이 느슨 애들 있다가 한번 빡, 1초, 2초, 3초, 4초, 5초,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또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그림판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경험 곡선, 만약에 긴장감의 전체적인 메이저한 틀이 이렇게 된다. 요거가 이제 게임의 전체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요렇게 아니 빡으로. 그다음에 기본 라인이 여기였다가 한번 빡 쳐요. 빡 치는 게 아니라 한번 빡 하고 치고 올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 딱 중간 지점으로 이제 긴장이 이제 수렴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치고 올라가서 아 그래 이렇게 가겠다. 요거지.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면은 요거는 기준선이에요. 요거를 막 갖춰야 된다는 거지. 빡 치고 떨어지고 빡 하고 떨어지고 이런 톱니 모양으로 경험이 설계가 될 거예요. 요 간격은 제가 지금 마우스로 그리는 거라 가지고 그냥 넘어가시고요. 일단은 요렇게 경험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좀 긴장 곡선 설계를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대한 무리가 날아드는 패턴을 한번 왁 하고 거대한 적 무리가 왁 하고 덤벼들면서 긴장을 확 튀게 해준다. 튀어오르게 해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이게 보시면은 뱀서도 한번 레퍼런스를 보자. Vampire Survivors 게임플레이 보면은 처음에 별거 없죠. 박쥐를 그냥 계속 이렇게 느릿느릿 다가와요. 그거 나올 텐데 그 거대한 박쥐무리가 이렇게 왁 지나가는 거 있을 거거든요. 한참 뒤에 나오나? 뭐야? 보여줘 제대로. 아니 이거 내가 원하던 그게 아니잖아. 풀게임 플레이스로 2분.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2분 15초에 한 번 나온다. 그 전에 여러 나오긴 했네. 내가 뭐 지나쳤구나. 분명히 제 기억에 초반부터 나왔던 걸 기억을 하는데 스킵하지 말고 좀 봐야겠어. 또 언제 등장하지? 4배속으로 보자. 아니야 뭐야 이거 4배속. 언제 등장하지? 처음 저거 찌무리가 막 달려있는 게 있었을 때 2분 7초 2분부터 해서 3번. 하긴 이거는 플레이 타임 20분 통짜로 하는 거니까 20분짜리 전체 경험 중에서 2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박쥐무리가 와르륵 달려든다. 그러면은 전체 한 10분의 1 정도겠죠? 10분의 1 정도. 어우, 정확한데, 생각해보니까. 1대 2대 7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1대 2대 7. 그러면은 그거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전체 플레이 타임 20분 중에서 이제 1에 해당하는 거, 10%에 해당하는 거면은 2분. 딱 2분 지난 시점에 긴장을 한번 팍 치고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40초 동안의 라운드가 있잖아요. 40초간의 라운드, 40초. 그러면은 10% 4초. 2초 지점에서 한번 튀었고, 그러고 나서 남은 30초 중에서 3초, 6초, 21초. 이 시간은 밸런스 맞춰보면 되니까 지금 너무 고민할 거 없어요. 지금 너무 고민하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은 아까 보셨죠? 몬스터 무리가 와르륵 달려드는 거. 예, 박쥐 무리가 와르륵 달려들어서 긴장을 순간적으로 확 치고 올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10초부터 더 대형 무리가 덤벼든다까지만 일단 생각을 해둡시다. 예, 너무 막 레퍼런스 보고 지금 머리가 복잡해져 있었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라운드당 40초니까 첫 10초 지점에서 새 몬스터 기믹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은 남은 30초 동안에는 그거를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한 라운드의 기본 구성이라고 합시다. 자, 한 라운드의 기본 구성은 10초 그러니까 10초 지점에 새로운 기믹을 경험하고 나서는 남은 30초 동안
적응할 시간을 줌. 요거죠. 오케이. 그리고 20초, 30초 지점에도 이제 한 번씩 해주면서 반복해서 학습을 할 기회를 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같은 패턴이 또 너무 반복되면은 사람은 질리기 마련이니까요. 딱 요 정도까지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새로운 것만 잔뜩 막 40초 동안 매 10초마다 새로운 게 등장하면 또 그건 그거대로 피곤해지니까 지칠 거예요. 그러면은 10초. 10초마다 등장할 때 템포는 아까 1대 2대 7 얘기했죠? 1초는 새로운 기믹의 등장, 2초는 보고 반응할 시간, 7초는 대응하고 받아들이는 시간. 이렇게. 요 비율만 가져가도 부조리한 느낌은 안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가보도록 하고요. 어, 어, 오케이. 그러면 우르르 등장하는 몹들이 이제 나온다 하면은 좋은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재화가 많이 쏟아집니다. 재화. 몹이 거대한 무리의 장점은 재화도 많이 쏟아진다. 그러면은 적을 처치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바이어스 저거 편향을 심어준다. 인 거죠. 그렇게 해서 40초 동안 총 3번에서 거대 웨이브하고 짜자리들을 다 처치하고 나면은 상점이 딱 하고 열린 거죠. 그러면은 돈을 벌었으니까 쓸 곳을 보여준다. 상점은 어떻게 구성할까요? 상점 한번 봅시다. 상점 배치는 가볍게 한번 그려봅시다. 화면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일단 필수는 가격하고 여기다 넣자. 를 보여준다. 상점에서 상점 요소 필수 표기는 필수로 표기해야 되는 거는 가격, DPS, 툴팁 이렇게겠죠? 이거는 반드시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현재 플레이어의 소지 목록도 중요하네요. 예, 가급적이면 넣으면 좋은 것은 아이콘, 이미지의 아이콘. 이것도 결국에 플리싱 단계에서는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긴 한데요. 일단 지금은 이렇게만 가져보도록 하고요. 각 아이템 정보의 모티브를 뭘로 가져갈지 가령 뭐 예를 들면은 저는 UI 볼 때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이렇게 카드 형태로 세로로 긴 걸 이제 저는 카드라고 해요. 카드 형태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필요한 정보가 다 적혀 있는 거야. 이름하고 이미지 있고 툴팁 적혀 있고 뭐 여기 가격이랑 뭐 이거 좀 적혀 있고 이거가 이제 여러 개가 복사 붙여 해가지고 이제 가로로 정렬되는 게 카드 형식.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가로로 길게 해가지고 가로로 길게 해서 뭐 아이콘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름하고 뭐 설명, 뭐 툴팁하고 가격 같은 거 적혀 있겠죠. 이렇게 있고 이거를 현재 이제 보고 있는 게 있으면은 이거에 대한 정보가 이제 여기 설명 정보창에 이제 따로 뜨는 거예요. 여기 목록이 이렇게 있고 정보창 보는데 따로 있고 밑에 뭐 이렇게 표시된 거 따로 있을 거고 요런 거가 저는 슬롯이라고 저는 불러요. 슬롯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뭐가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그 아이템 정보의 모티브를 카드로 가져갈지 슬롯으로 가져갈지 이거에 따라 배열이 바뀔 텐데요. 전 여기에 보고 있는 무기의 어떤 사용 프리뷰, 이 무기는 실제로 이 게임에서 어떻게 발동한다 이런 것도 넣어보고 싶거든요. 예시 같은 거. 그러면은 아이템 프리뷰 칸이 따로 들어가려면은 카드는 너무 차지하는 공간이 넓을 것 같아요. 이 한 번에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다는 건 장점이기도 하지만 보여지는 텍스트가 너무 많죠. 이건 공간을 너무 많이 먹는다. 예, 슬롯 방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넣으면 정말 뭐 하고 상점 요소에 모티브는 슬롯 방식 세로 정렬 이렇게 2,000원짜리 게임이니까 너무 머리를 많이 쓰면은 손해요. 벌써 지금 한 시간 가까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상점 레이아웃도 대충 나왔다. 그쵸? 예, 그리고 40초. 그리고 다음 라운드가 진행이 돼요. 라운드 그러면은 1분부터 1분 40초까지예요. 근데 지금 아까 2,000원짜리 게임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기획해야 되는 몹 디자인이 너무 많으면은 그건 그거대로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라운드 수도 한 20에서 25라운드 가까이 되니까 몹 종류를 2라운드까지는 한 종류만 써서 한번 가져가 보는 거를 해보고 싶어요. 약간 이거는 도전 정신 같은 거죠. 그러면은 2라운드 다음 라운드 2라운드에서는 1라운드에서의 그 몹이 계속 사용된다. 가령 1라운드에서는 그냥 몹 거대한 몹 덩어리가 지나다닌다. 근데 2라운드에서는 근데 1라운드에서 저걸 보는 게 맞나? 거대한 몹을? 몰라 아예 뭐 너무 고민하지 맙시다. 초기 기획인데요 뭐. 2라운드에서는 좀 더 보는 맛이 있는 화면 있는 패턴이 등장. 그 정도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생각하고 있는 게 자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은 1라운드에서 보여주던 패턴은 그냥 이런 거죠. 그냥 하나 짠짠짠짠짠짠짠짠 말이 이제 몹들이 이게 슉 지나가던 거가 한 우와 이렇게 편대로 이런 덩어리가 우왕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중앙으로. 이거가 1라운드에서 보여주던 어떤 기믹이었다면은 2라운드에서는 이제 화면 전체를 넓게 가리는 요런 편대가 슉 하고 지나가는 거죠. 아니면 이제 이렇게 V자 모양을 그리게 양쪽에서 싹 교차돼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과하려면은 양쪽에 요 포인트를 딱딱 터치해가지고 구멍 하나를 뚫어서 거기서 이제 피해야 되는 거지. 요런 기믹, 요런 기믹을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보는 맛이 있는 화면 전체를 가리는 선형 패턴이라서 구멍을 뚫고 지나가야 안 맞을 수 있음인 거죠. 좋아. 2라운드 기믹은 딱 요거 하나까지만 넣어보는 걸로 해요. 그러면은 두 번째 뭐 3라운드부터는 2라운드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3라운드는 대략 2분부터 2분 40초까지가 될 텐데 2라운드 여기까지면 된 것 같아요. 3라운드로 넘어갑시다. 3라운드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몹이 등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몹이 좋을까요? 원거리 공격. 근데 원거리 공격을 하는 몹을 3라운드부터 넣기에는 좀 이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아까 이제 5라운드씩 4-5 스테이지 구성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원거리 탄환까지 이렇게 막 맵을 막 놔두는 거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크거든요. 근데 네,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투사체가 날아다니는 거 보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최소한 적어도 이 스테이지부터 나왔으면 좋겠다 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스테이지는 6라운드죠? 6라운드부터서 1에서 5까지가 1스테이지니까 그러면은 3라운드인 지금은 다른 대안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1스테이지에서는 근접 충돌을 해오는 적들이 메인 기믹인 거예요. 1스테이지에. 그러면은 그 적들을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스테이지의 메인 기믹은 근접 충돌형 적들인데 대응 방식은 피하거나 미리 파괴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두 가지를 어렵게 만들어 봅시다. 피하기, 파괴하기. 그러면은 피하기 어려운 거.
중간에 잠깐 멈춰섰다가 플레이어를 조준해서 돌진하는 적, 피하기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맷집이 튼튼해서 뒤에 있는 적들을 가려주는 적. 이렇게 두 종류가 1스테이지까지 쓰일 추가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먼저 등장하는 게 좋으려나? 뭐가 먼저 등장하는 게 좋을까? 프로토타입에서는 3라운드까지만 나오면 될 거고 5라운드까지가 1스테이지니까 그걸 데모 분량이라고 산정하면 될 텐데 지금 제가 고민하는 거는 이 둘 중에 어떤 몹이 3라운드에 먼저 등장하는 게 좋을까? 왜냐면 한 라운드에 새로 등장하는 기믹이 한 가지씩만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둘 중 하나만 골라보고 싶은데 3스테이지, 4스테이지, 나머지 하나는 4스테이지에 등장하고 5스테이지에는 보스가 등장하면 될 거예요. 이거는 알았다. 이거 알았다. 이거 딱 알았다. 그 상점을 이제 막 두 번 본 거잖아요. 1라운드, 2라운드. 그 상점 두 번 본 시점에서는 화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적절한 화력이 나오지 않을 것 테니까 체력이 많은 적은 지금 체력이 많은 적은 부조리하게 느껴질 수 있음. 알았다. 그러면은 지금 타이밍에 나오기는 조금 부적절할 수 있다. 네. 그러면은 몸이 약한 날쌘돌이. 그럼 이걸로 3스테이지 4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로 갑시다. 좋아요. 그러면 프로토타입까지의 기획이 얼추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일단 뭐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 경험 설계까지 마무리가 됐으니까 여기서 더 막 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이걸 바탕으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미지를 이제 게임 리소스로 만들어서 한번 적용해 보는 걸로 하죠. 일단은 개발 순서는 기획을 먼저 해놓고 리소스 다 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을 시작해 볼 예정입니다. 예. 사실 그레이박싱이라고 해서 리소스 없이 그냥 게임 먼저 만들어 보는 게 가능하긴 한데요. 근데 제가 리소스를 좀 먼저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한 거는 어 게임 엔진별로도 이제 리소스가 없으면은 그레이박싱이 좀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음 지금은 요렇게만 기획 마무리 해놓고 리소스를 기본적인 것들, 뭐 기본적인 이제 UI 모달이라거나 플레이어의 모션, 적 디자인 이런 것들, 배경 같은 건 말고요. 게임 플레이에 주의하지 않은 것들은 말고 그냥 그 필수적인 것들만 먼저 만들어서 한번 게임 개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제작하는 과정은 타임랩스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리소스 제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플레이어별 캐릭터의 원화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원화를 먼저 그려볼 거고요. 일단 오늘은 저게 마음에 안 들네. 이걸로 할까? 이걸로. 자세를 뭘로 잡아볼까나? 피하고 쏜다. 어중간하다. 풀버스트. 풀버스트 하는 자세로. 저 조금 별론데? 뻔한 자세긴 하지만, 약간 초 쌓여인 기모 오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이런 자세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낫다. 보자. 그러면, 데카의 디자인 좋아하는 거 그냥 때려놨어. 좋아하는 요소를 마구마구 때려 넣어 보겠습니다. 검은 배경에 이 청록색 선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레전드 오브 카이팅 뭐 이런 느낌. 한 12방향. 12? 12? 16? 24. 24방향 할 거라면 찍어놔. 16, 16, 24방향이지. 완벽하군. 좋았어. 일단 이 정도까지만. 그래픽은 러프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큰데? 그려놓고. 음. Everybody wants to be my enemy. 와, 그러면은 이쯤까지 해서 개발에 쓸만한 임시용 스프라이트는 어느 정도 작업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소스 작업하면서 느낀 건데 기획서 내용에 가장 중요한 이 빠지면 안 되는 내용이 빠져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상점에 등장할 이 무기나 파츠들의 초기 목록이 없었어요. 그게 있어야 맨 처음 시작할 때 주어지는 초기 무기도 이제 기획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 흐름 설계가 조금 빈약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플레이어의 초기 상태에다가 무엇을 넣어줘야 하느냐? 뭐 이동 속도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플레이하면서 잡아나가겠지만 우클릭 이동은 순간에 가장 빠르고 저 동안 서서히 감속하며 초기의 절반 속도로 등속 운동하게 된다. 이후 초기 무기는 초당 3회 점사하는 0.25초마다 한 발씩 총 3발 점사 후 0.25초 타임을 갖는 3.4 빔버스터 실질적으로 따다당 3.3이 따다당이 나왔는데 따다당 0.7 0.7초 0.2초 3발 점사 후 0.45초 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무기 목록 레이저 빔 0.3초간 썬딜레이 후 빔을 얇은 빔을 누르고 있는 동안 지속해서 자동 비관통 다음에 유도 미사일 플레이어 위쪽을 향해 방사형으로 발사되어 조준점에서 가장 가까운 적을 향해 유도되어 날아가. 유도되어. 그러면은 요소로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야겠다. 플레이어 위치와 조준점 상의 선 위에 가장 가까운 적의 자동 로고 상이되어 로고된 적에게 유도되어 날아가. 4초 연사 가능한 5초로 0.5초 속도로 연사 가능한 방사형 발사 무기로 이렇게 너비와 피해량 증가, 풀강화 시 관통, 강화 시 미사일 개수와 피해량 증가, 수기로 풀강화 시 발 범위 증가. 지금 5초 이기로 연사 가능한 강화 시 탄환 개수와 피해량 증가, 풀강화
빠바바바바바바바 스캔으로 바꿈. 빔사브르 누르고 있으면 정면에 라이플도 있으면 좋겠고, 헤비 라이플 수기로 크고 관통형이 하나 발표, 터치 하나 하나 발사시, 크기와 시해량 증가, 불강화시 치한적 6에서 추가 탄환 발빔 머신건 두두두두두두두 빔게트 2.2초 주기로 면에 단퍼짐 작은 탄환을 연발로 발사 강화 시 연사 속도 증가. 도타 그 정도로만 해둡시다. 무기 목록 짜자잔. 그리고 리소스는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 있죠. 마무리는 아니고 일단은 개발에 필요할 만큼만 러프하게 24방향을 조준하는 플레이어와 그리고 UI 모달 이렇게 6가지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에 적 몬스터 작은 둥둥 떠다니는 녀석하고, 그 다음에 한번 반짝했다가 확 하고 돌진하는 녀석, 이렇게 2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오케이. 무기도 총 7가지가 준비되어 있죠. 오케이. 일단 요거까지만 해봅시다. 보고, 자, 이제 기획도 어느 정도 보강이 되어 있고 리소스도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개발을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UI형 모델과 이미지, 플레이어의 러프한 모션, 적 디자인, 무기, 아이콘과 투서치 이펙트는 아직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채워 넣어볼까 하고요. 겸사겸사 원화형 이미지도 그려봤고요. 이제 이것들과 기획 문서를 같은 폴더 안에 넣고 개발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엔진은 일단은 러브2D 엔진으로 개발을 해볼게요. 개발 기간 1개월에 2,000원짜리 게임이면 속도가 빠른 게 제일이죠. 근데 최근에 고도 헤드리스 모드 개발도 체험해보는 중인데 이것도 확실히 좋긴 좋아요. 좋은데 아직 제가 그만큼 능숙하게 빠르게 다루지는 못하고 있어서 이건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그럼 개발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클로드 열어주고, 이 디렉토리에서는 러브2D 엔진을 활용한 슈팅 게임을 개발하려고 디자인 document.txt를 읽어보고 필요한 다른 이미지 파일들도 다 확인해본 다음에 프로토타입 개발을 진행해줘. 먼저 프로젝트 구조와 디자인 문서를 확인하겠습니다. 제이슨 파일들과 이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UI 모델 이미지도 확인하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은 확실히 기획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는 솔직히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기획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하는 것 또한 잘 없는 일이죠. 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획되어 있는 만큼까지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고, 만약에 프로토타입을 보면서 제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개발이 된 게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차근차근 이건 수정해주고 저거는 이렇게 바꿔줘 하고 조정을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막 뭐 기획서 만들어가지고 넣었는데 게임이 뚝딱 그냥 딸깍하고 게임이 완성된 게 안 나오네? 라고 좀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아무리 요즘 대딸깍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진짜로 그렇게 딸깍만 해서 완성된 게임이 나온다? 라는 거는 기대하기 어렵죠. 결국 게임 개발이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시간과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발이 진행되고 있네요. 여기서는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서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기다리면서 아트 작업을 좀 더 보강해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은 작업이 잘 되고 있는지 제가 못 보잖아요. 이거 보고 있는 거 되게 재밌어요. 가끔 보면은 뭔가 이렇게
뭔가 되고 있나? 뭔가 되고 있나? 하면서 도파민이 이렇게 막 차오른단 말이죠.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긴 시간 걸린 것도 아니니까요. 빵 먹어야지. 벌써 완성했다고? 좋아. 방금 플레이 해봤으니까 조정해 나가면 되죠? 음, 잡아주고 맵도 기본적으로 훨씬 넓게 쓰자. 뱀파이어 서바이 그냥 맵은 화면 크기의 4배, 가로 세로 각각 2배 크기로 잡으면 되겠. 개발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작성한다고 하네요. 오케이 바로 테스트. 미묘한 거. 음. 중요한 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적 두 번째 몬스터는 현재 스프라이트 시트에서 어떻게 가져다 쓰고 있는지 알려줄 move 이후에 원을 1초간 보여주고 대시로 플레이어 위치를 향해 클릭 누르고 있으면 위치로 부스터. 작업 빠릿빠릿하고 좋네요. 처음 클릭한 순간에는 기존 관성 무시하고 즉시 해당 반영. 이후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서서히 감속하며 등속 운동 떼면 속도 0까지 감속. 이 흐름으로 가야 해. 이해가 어려우면 기본 전체적으로 탄환 속도를 2배 늘리고 레이저는 길이를 무한히 늘려야겠다. 대신에 레이저는 기관통이라고 언급 명시가 되어 있을 것. 몬스터 속도도 6배 1.5배 스테이지의 경험 설계는 계획 문서에 적혀 있을 텐데 해당 내용 반영이 되어 있는 걸까? 레이저가 비관통이긴 한데 시각적으로도 그래야 해. 가장 가까운 적 한 채까지의 거리만으로 제 피격 중인 표시해주고 해야 할 것 같아. 한 무리들은 V자 모양의 현대 기행으로 구성해주. 지금형으로 맵을 덮는 패턴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슬슬 프로토타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기획서 기반으로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진행되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미구현 내용 총정리, 무기 퍼지랑 템선택 사용.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님들을 작업으로 이제 기획이나 리소스 작업인 경우에는 제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구현 작업인 경우에는 맡기면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되었으니까 요거 위주로 좀 보면 되겠네요. 좀 보기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여기 퍼지하고 나면 다시 상점에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 지금 아까 플레이 해보니까요. 또 원래 6레벨이 맥스인데 5레벨부터 상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좀 수정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UI 모달 활용도 개선해줘. 운동형 레벨 디자인과 등장 연출은 기획 좀 더 보강해서 볼게. 특히 등장 연출은 리소스로 처리할. 자, 구현이 되고 있으니까 저도 기획 작업을 좀 보강을 해야겠습니다. 겸사겸사 이렇게 해서 배율이 이게 맞겠지? 뭔가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일러스트를 활용하죠. 오, UI 적용이 됐다고 하네요. 빠르고. 다른 걸로 좀 바꿔야겠는데. 보자. 6번 1번 1번부터 6번까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일러스트도 좀 보강을 하고 싶고 이대로 쓰기 좀 그런데 나중에 하자. 프로토타입이니까. 테스트. 뭐 과제니까 지금 레전드 오브 카이팅이라는 이름이 너무 구려가지고 넣기가 망설여져서 좀 버벅이고 있었는데요. 뭐 어차피 과제니까요. 나중에 바꿀 거니까 나중에 바꾸자. 진짜 구려 보인다. 이 구린 감각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구릴 수밖에 없어요.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구림을, 그러니까 구린 것보다 지금 타이밍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재미없음. 약간 그런 거죠. 게임의 본질적인 부분들. 음흠. 음. 와우, 메카 캐릭터. 어두운 도시 실루엣. 이것까지 읽고 파악을 하네요. 대박이다. 꼼꼼하게 잘해주네요. 타이틀. 레전드 오브 카이팅. 진짜,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진짜, 넣어놓고 보니까 진짜, 빨리 이름 바꾸고 싶네요. 이거, 기획 빨리 다듬어서, 이름을 바꾸는지 해야겠습니다. 죽겠다. 오히려, 초반에 가제랑 어떤 러프한 부분들을 엄청나게 좀 구리게 해놓으니까
빨리 고치고 싶어서 지금 좀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좋은데요? 이것도 좀 모델 바꿔야겠고. 딴딴딴딴. 뭐 일단은 되고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지금 벌써 새벽 4시가 넘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끊도록 하고 이어서 또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슬슬 프로토타입 단계를 마무리하고 데모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디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파악이 완료가 됐네요. 어디 한번 봅시다. 체크리스트입니다. 누적 타이머. 뭐 수치 조정한 거는 괜찮고. 적 유형은 뭐 오케이. 라운드. 일단은 프로토타입은 3라운드까지만 진행하기로 했으니까요. 4라운드까지 되었으면은 초과 구현이죠. 좋아요. 아이콘. 아이콘 아직이다. 이건 리소스 부분이니까 제가 해줬어야 되는데 아직 안 했죠. 랭크 시스템. 랭크 다운은 있었던 것 같아요. 현금용 소연구. 로그라이트 파트는 아직 구현이 안 돼 있다. 이건 데모 때 추가를 하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가보고요. 일단은 현재까지 시점에서 얼마나 구현이 되는지 한번 파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타이틀. 프로토타입이니까 너무 막 디테일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베이직하게 좀 넣어봤고요. 네, 썬더버 카이팅은 좀 이름을 많이 빨리 바꿔보든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괜찮아요. 이런 거에 너무 마음이 꺾이면 안 됩니다. 예,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마음 편하게 가지고 프로토타입이니까 그리고 2,000원짜리 게임으로 설정했으니까 라고 마음을 다독이면서 그냥 과감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스타트 게임 해볼까요? 라운드 1 레디 뜨고요. 적 나오고 야, 오, 마감 템포가 나쁘지 않은데? 상점 화면이 좀 많이 아쉬운데요. 일단은 상점 일단 폰트 색깔 안 맞는 거 너무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상점용 모달 레이아웃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로 좀 바꿔달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슬롯, 요 카드별 아이템별 슬롯에는 이름하고 가격, 그다음에 데미지 뭐 그 정도만 표시되고 나머지 설명은 이제 오른쪽 칸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표시가 되고 실제 이제 사용 예시가 이렇게 표시가 되면 좋겠는데 요거까지는 프로토타입에서 표시가 되는 편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요번 시간은 그것까지 만들어 보고 데모로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넥스트 라운드 하면은 라운드 2 레디가 뜨고요.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미니맵 표시되는 거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무기 퍼지 시스템이 아직 미구현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달라고 해야겠네요. 그러려면은 인벤토리 시스템에서 무기 순서를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할 텐데 퍼지 기믹이 구현이 되어 있다고? 이거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퍼지 기믹이 구현이 되어 있다고. 기본 무기도 한번 손을 봐야 되는데 상점에서 기본 무기가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야 13원 샷건 하나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일단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초 누르고 있으면 게이지가 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이거는 퍼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인지가 다 차도 계속 새로 채워지기 하고 퍼지는 발생하지 않아. 도록 하고 퍼지도 가능하게 해주자.
어쨌거나 같은 이슈로 보이니까요. 한 번에 처리하도록 합시다. 템 슬롯 쓰이는 모달을 6번으로 바꿔주고 이제 읽어서 잘 반영될 수 있게 해줘. 이 기획서에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더라? 읽어봐야겠네요. 봅시다. 레이아웃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나? 없나 보네요.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목록만 있고 세로 방식, 필수 표기 넣으면 좋은 건 여기까지만 있네. 상점 레이아웃을 빠르게 한번 디자인해줘 봅시다. 모델. 자, 상점 레이아웃을 빠르게 한번 그려볼 텐데요. 이거 기획 단계에서 한번 그렸었는데 이게 보존이 안 되고 유실이 된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럼 배치하고 그다음에 텍스트로 뭐고 어디 갔어? 네. 에? 왜 자꾸 사라져? 왜 이런 게? 아이템 네. 오케이. 그다음에 요거를 모달을 써야겠다. UI 모달 6번에 요거지. 이렇게 그다음에 중간 날려주고 이어서 합쳐주고 조금 더 자르자. 그러려면 얘가 검은색인 게 나은가? 색이? 좀 어두운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일단 지켜보자. 좋았어. 이렇게 하고 이 친구를 복붙해서 배치해주고 얏, 얏, 오케이. 아이템 정보도 같은 위치 들어가도록 슉슉슉 넣어줍시다. 참 쉽죠? 그 다음에 널도 한번 다른 거를 써보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배치해서 아이쿠 놓고 늘려서 맞춰주고 여기도 늘려서 맞춰주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번 조금 더 가로로 좀 두껍게 해서 요만큼까지만 맞춰볼게요. 요거는 넣어보고 조금씩 조정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우선은 너무 디테일하게 잡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조금 더 요렇게 빼줍시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뒤쪽에 요거는 빼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맨 위 레이어에다가 새로 만들어서 화살표를 하나 그려줍시다. 이렇게만 해볼까? 이게 낫다. 조금 더 모서리를 깎아봅시다. 아 좋네요. 아 좋다.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텍스트 내용을 집어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여기다가 툴팁을 적어줍시다. 크립션 컨텐츠로 코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모달 하나 더 쓸까? 아니다. 야, 인벤토리 자리도 일단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놓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이 아이템의 사용 연출을 넣고 싶었어요. 이 예시용 이 무기를 사용하면 어떤 것이 나가는가를 여기서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하고 플레이어 넣고 플레이어를 넣고 적도 하나 넣자. 영색이 애매한데 여기서 텍스트로 묘사를 해줍시다. 맨 위로 올려야겠다. 오케이. 폰 이그샘플 파일 레퍼런스 샘플 이그샘플이라고 하자 그냥. 이렇게 하고 여기는 아이콘이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아이콘 들어갈 자리 미리 만들어 줍시다. 20. 폰트를 그리는 건 너무 재밌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친구도 각 자리마다 이렇게 배치를 해줍시다. 클로드 코드의 장점은 클로드 코드뿐만 아니죠. 클로드의 장점은 이미지를 읽고 이미지 안에서의 맥락을 또 파악하는 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걸출하더라고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더 짙은 색으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도 인벤토리라고 넣어줍시다. 알았다. 이렇게 붙이고 아래로 내리고 텍스트 인벤토리 오른쪽에다가 요거를 여기다가 넣자. 잘라가시고 요거가 다음 라운드 시작하시고 이 친구를 고 맨 왼쪽이 퍼지 대상 그 다음에 웨폰스 조금 더 간격을 넉넉하게 주는 게 좋겠다. 답답해 보이네. 이렇게 하고 하나 더 해서 인벤토리 말고 여기다가 11 폰스 파워 업스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타이틀 말고 샵 첨부해준 이미지 파악해서 우리 상점 배치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 이렇게. 야, 이미지 파악한 거 보세요. 상점 아이템 슬롯하고 선택 아이템 상세 정보 고 버튼에 보유 무기 목록, 파워업스 목록
야, 이제 디자인 레이아웃만 넣으면은 자동으로 맥락을 이해해줍니다. 대단한 거예요, 진짜. 상점 레이아웃을 전면 재구성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거 상점하고 아이템 퍼지 딱 두 개만 마무리하면은 프로토타입은 끝이에요. 전체적으로 의도했던 버튼들이 다 들어가는 느낌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버튼들, 의도했던 피처들이 다 들어가 있고 느낌을 볼 수 있는 정도면은 프로토타입의 끝이라고 할 수 있죠. 어? 이렇게 더 빨리? 제가 시켜놨지만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는데 당황스러울 정도로 빠르네요. 일단은 스타트 게임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빠르게 상점까지 보는 게 좋겠죠? 1라운드 빠르게 끝내주고 이제 한번 기대가 됩니다. 의도대로 잘 배치가 됐을지. 아야. 뭔가 조금 안 맞는데 뭔가다 그죠? 일단은 하나 사고 폼파이어 에그샘플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 들어가 있을 것들은 들어가 있어야 그 예시가 폼파이어 에그샘플은 실제로 이 무기를 구매하게 되면 어떤 느낌의 무기가 발사될지 직접 보여주는 피처야. 그리고 아웃 디자인 보면 인대로 스프라이트 배율 맞춰줬으면 해. 좌우 레터박스도 포함해서.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캡처해서 보여주는 편이 가장 빠를 거예요. 눈으로 보고 비교하라고. 빠르게 1라운드를 끝내고 으차 이렇게 되고 이거를 캡처해서 전달을 해주도록 합시다. 이미 일단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까처럼 요번 작업 마무리되면 다시 또 캡처해서 보여주는 걸로 합시다. 맞다. 프리뷰라는 단어가 있었지. 프리뷰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no. 작업이 완료.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따다당 따다당. 우와. 따다당 따다당. 바로 비교를 시켜줍시다. 첫 번째 이미지는 현재 상태를 캡처한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레이아웃이야. 정확하게 같은 느낌이 나도록 해야 해. 레터박스도 검은색이어야 하고 모달 스프라이트 배율도 더 큼직해져야 해. 전체적으로 안 맞는 부분 파악해서 어느 부분들 개선해야 하는지 검토해봐. 두 이미지를 비교 분석. 나이슬라이스 보도 스캔. 보명. 오케이. 핵심 문제 파악 완료했고요. 전체적으로 수정도 들어가고 있네요. 좋습니다. 수정이 완료가 됐다고 하네요. 빠릿빠릿해요. 뭔가인데. 일단 보이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레이아웃 조금씩 안 맞는 거 하고 프리뷰에서 발사되는 무기의 모양이 실제 무기랑 너무 다르다는 거. 다른 부분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프리뷰에서 보여주는 기의 모습이 기의 발사 장면이 실제 인게임에서의 성능 모습하고 너무 다른데 직접 하드코딩으로 만든 거야? 그러지 말고
별도의 가상 플레이어와 적을 둔 채로 진짜 무기를 임시로 장착시켜서 발사시키는 편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작업량이 꽤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하겠다고 하네요.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좀 번역을 해드리면은 레퍼런스랑 많이 다르다. 두께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무기 프리뷰가 이제 하드 코딩된 가짜다. 그래서 파트 1은 이제 UI 보더 스케일을 바꾸고, 두 번째는 무기 프리뷰 바꾼다. 그래서 파일 수정은 이거 할 거고, 검증은 이제 게임 플레이해서 라운드 1 하고, 그 다음에 무기를 보면 된다. 오케이. 갑시다. 음, 작업이 드디어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프리뷰 쪽은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만족스럽습니다. 오케이. 다시 또 캡처를 해서 얼마 안 남은 작업을 진행하도록 부탁을 해야겠죠? 그리고 무기 퍼지 얘기가 계속 끊겨 있었는데, 무기 퍼지가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들이 좀 쌓인 시점을 기다렸다가, 퍼지하면, 뻥. 아, 뭔가 이펙트가 약하다. 일단 무기 퍼지는 됐어요. 무기 비버스터가 사라진 걸 볼 수 있죠. 음, 응? 방금 뭐가 일어난 거지? 일단은 공유를 합시다. 이제 이쯤 하고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겠어요. 프로토타입은. 딱 한 번만 더 핑퐁하고 프로토타입 쪽인 걸로 합시다. 거의 다 잡았다. 비교해보고 디테일한 부분들 찾아서 수정 부탁해. 추가로 휴밍 미사일은 등 뒤 미사일의 선회 능력을 조금 더 높여줘야겠다. 프리뷰에서 적한테 적중하는 게 안 보여. 오케이. 뭐 일단 이 정도로 해둘까요? 퍼지의 기능을 화면 전체에 한 20 데미지를 주고 그 드랍 아이템을 전부 회수하는 그런 스펙으로 가보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점에서 현재 내 보유 골드량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게 조금 아쉽다. 여기서도 안 보이네. 코믹 미사일을 보고 싶은데 떴다. 오케이. 일단은 확인. 그리고 여기서 퍼지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에 이쯤 모였을 때,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하다. 현재 보유 중인 재화량 보여야 하는데, 그걸 한 위치 잡아서 넣어줘. 그리고, 또 뭐였더라? 무기 퍼지 스펙이 너무 약한데 화면 전체 20 피해를 입히고 플레이어는 5초간
누적. 화면 내의 대화를 자동으로 플레이어에게 날아오도록 자석 기능까지 붙여야 쓸만하겠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쯤 마무리할까요? 뭐, 하나 있었는데 말해놓고 까먹었네. 음. 탱커적 스프라이트를 C타입 라이트로 넣어줘. 이미지 보면 제일 크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판정 범위도 커져야 해. 딱 여기 딱 지금 시킨 요 작업까지만 끝내고 프로토타입은 종결 처리하겠습니다. 프로토타입에서 이제 데모로 넘어가야 되는데 프로토타입에서 데모 넘어갈 때도 프로젝트 공개하는 거 할 수 있죠. 그냥 프로토타입이라고 붙이면 돼요. 이렇게 해서 게임 프로젝트는 itch.io랑 게임핑 두 군데에다가 한번 업로드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아마 게임이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오케이. 한번 볼까요? 살 수 있는 게 없다. 야. 하고 딴 것도 못 사네. 여기 퍼지가 잘 작동하는지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다음에 레이저 해밍하고 레이저만 있으면 됐지. 핀트가 좀 안 맞는데? 오 위험하다 퍼지. 좋았어. 좋아, 이런 느낌이지.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마지막 탱크 C타입이 핀트가 좀 안 맞는데 64로 맞춰야 할 것 같아. 이미지 인식이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줘. 이것만 체크하면 프로토타입 단계는 끝이야. 오케이. 뭐 됐겠죠? 좋아요. 자, 이제 프로토타입 단계는 이쯤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영상이 공개되는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핑이랑 itch.io 두 군데의 게임 프로토타입으로 따로 이제 업로드가 될 테니까 그거 한번 플레이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리소스도 완성 단계의 것 최대한 잘 다듬어진 것을 위주로 넣어서 데모 버전을 만드는 데 신경을 써야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래픽 리소스도 임시로 들어가 있는 게 많고 이런 식인데 좀 더 잘 다듬어진 데모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봐야겠습니다. 일단은 프로토타입은 이 정도까지 좀 만들어지면은 의도했던 경험, 뭐 원래 의도대로였다면 3라운드까지였겠지만은 4라운드까지도 어쩌다 만들어 버렸는데요. 일단은 계획했던 경험 설계는 구현이 다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플레이 시켜보고 제가 의도했던 경험대로 사람들이 잘 플레이 해주는지 평가가 괜찮은지 이거는 공개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프로토타입 진행이었고요. 그러면 다음 6-2강부터는 강의라고 할 수 있나 이거를? 일단 프로토타입은 완성됐으니까 여기서부터 데모까지 사람들의 의견 청취하고 그래픽 리소스 개선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6-1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